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이가 팽목항에서 애들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의 이 말에서 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이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말에서 어떤 이 결정적인 단서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갖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4일날 문재인이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허구하고 많은 날 중에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말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은 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이 포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체가 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해체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실상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고 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언론들이 이런 여론들을 바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실태를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윤석열이 사건을 갖다가 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투쟁을 해야 될 이런 장면에서 우리 언론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을 해가지고 이 투쟁을 해야 될 상대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치게 만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그 촛불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언론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정윤회 미래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술한다, 십상시, 고영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그쪽 방향으로 선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날에 와서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 언론들도 저는 상당한 짭짤한 재미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조국이하고 윤석열이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이 조국이라는 악역 배우를 내세워가지고 그런 조국이를 갖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비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어서 그런 악당 조국을 잡는 윤석열의 모습을 연출시켜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국민들의 시선을 갖다가 조국이 쪽으로 쏠리게 만든 다음에 이 윤석열이가 손쉽게 4일 만에 검찰개혁을 해치워버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그 사람의 말에서 이 결정적인 단서가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문재인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이 조국이하고 윤석열의 사건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조국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그런 조국이가 겪은 그 마음의 고초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비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국이에게 이 문재인이가 마음이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갖다가 국민들이 지탄을 하도록 국민들이 지탄을 받는 쪽으로 말하자면은 조국이를 갖다가 희생타로 국민들한테 던져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던 문재인이가 조국이에게 이 악역을 맡겨가지고 이 국민들의 시선이 전부 다 이 조국이한테 쏠려있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윤석열이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4일 만에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말하는 이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 부분에서 꺼낸 이 세월호 때 팽목항에서 문재인이가 애들아 미안하다 고맙다고 한 말과 저는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문재인이에게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신뢰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엄정한 수사, 그리고 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이렇게 문재인이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윤석열이가 정말 이 청와대를 향해서 진짜로 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면은 문재인이가 윤석열이가 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를 통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미 윤석열이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것이 제가 말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이 총장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 윤석열이가 엄정한 수사, 그리고 이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조국 일을 수사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윤석열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말하자면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작전을 갖다가 신속하게 완성해 버렸다고, 이 작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안타깝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어제부로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 검찰과 청와대, 검찰과 추미애의 충돌과 같은 이러한 뉴스들이 점점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싸구려 희망에 감싸여 가지고 아직도 이 현실을 갖다가 직시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오늘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을 해제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뭐가 반가운 뉴스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합의가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북폭이 임박한 신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합의가 된다는 말은 이 중국이 미국에게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트럼프가 이 대국민 성명문에서 앞으로 이 중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 중국한테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끼워 넣었지만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만 중동 문제를 맡긴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서방을 끼워 넣은 것이지만은, 사실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를 한다면은 중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맡긴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동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맡길 테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일종의 주고받는 딜을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딜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뒤 며칠 지나서 이 미국이 바로 이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에서 지정을 해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의 중국과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북폭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인 중국을 갖다가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눈앞에 환율은 조금 내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북폭이 그만큼 성큼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북 주사파들의 제거도 그만큼 성큼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